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1일이네, 그죠? 10월 31일. 자, 오늘 10월 31일. 참, 10월은 악몽 같은, 셀트한테는 뭐, 악몽 같은 또 한 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뭐 상당히 불편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저도 뭐 어제 이제 일부 또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면, 참 뭐 힘든, 이런, 뭡니까. 지금 상황을 또 토로도 하고 하는 이런 분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또 거기에서 셀트를 투자를 하면서도 저는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내가 처음에 셀트리온을 투자했을 때 그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고 지금 영 아니면 지금 20만 원인데 지금에도 제껴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죠?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제가 셀트리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이 부분을 사실은 이걸 하려면 뭐 1년을 해도 저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부 제가 조금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제가 바람은 주식을 팔라. 자, 강의 듣고 아니면 팔라. 이것이 아니고요. 힘들지만 셀트의 미래를 또 셀트의 성장을 믿고 좀 버텨보자. 이 취지로 강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2015년도도 16년도든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과 셀트리온의 이 공통점. 사실은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쪽 그 테바라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처음에 바이오계, 또 제약계 쪽에서는 이제 테바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테바는 이제 성장이, 그죠? 뭐 정체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테바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죠? 셀트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또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참 이때마다 저는 염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마다 염색을 안 했으니까 되게, 그죠? 젊어 보이죠? 머리도 시커멓고 그냥. 지금은 이제 흰머리가 막, 그 TV 보시면 여러분들 흰머리가. 저는 또 이렇게 염색을 안 하는 게 또, 그죠? 더 멋있대요. 그래서 저는 염색을 안 하려고 해요. 자, 편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진행하십시오. 마음도 뭐 불안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죠?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저도 과거에 셀트 투자를 하면서 배짱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고객이 죽겠다고 난리친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내용이, 이때가 주가, 제가 이제 요 강의를 그 당시에 뭐 할 때, 항상 이제 이렇게, 앞에 강의 자료에다가, 제 요거를 붙여가지고, 요걸 제일 앞에 처음에 있는, 이 강의 그 표지예요, 표지. 이렇게 해서 이제 셀트리온에, 만약에 이제 토요일날 강의하잖아요. 금요일날 셀트의 종가를 월봉으로 이렇게 항상 그려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뭡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제 앞에 표지를 했는데, 이때 강의가 보니까 4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 4월달 2014년 3월이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강사, 그죠? 신가치 투자. 그러니까 신가치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뭐 제 강의 어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신가치 투자라는 것은요, 지금 좋은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강의를 이제 보면, 자, 이때 가장 이제 셀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매도였었어요. 공매도, 그죠?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매도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또 기관들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매도라는 거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공매도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이 나쁜 놈들이네, 이거를 이제 공매도 좀 알게 된다고 할까요? 시장에 좀 관심을 가졌을 때가 결국 이제 18년, 9년 이때부터 그러지 불과 한 3, 4년,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공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죠. 왜? 불법을 많이 자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기관들이 덤벼든 것이고 그 앞에는 외국인들 소유물이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불법적인 부분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뭐 2009년도든 2008년도든 2005년도든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해먹겠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결국은 공매도 때문에 주식 못 하겠다는 2015년, 16년, 17년 지금 그렇잖아요. 왜?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를 허용을 하면서 헤지펀드를 설립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순수한 외국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공매도를 기관들이 못 했었으니까요. 그죠? 자. 지금 이제 공매도가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셀트가 급락을 했을 때요. 이때가 이제 2013년도 4월 중순이었죠.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이 하한가 4번 가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죠?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이걸 그 당시에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이 지금은 잃지만 저도 이제 이 주식 부분에 뭐 저는 은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 안 하잖아요. 90대까지도 주식하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셀트의 기업들 또 제가 뭐 기아차라든지 삼성 또 전기라든지 현대건설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오래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인데요. 자, 이때 4월 11일이에요. 2013년 4월 11일입니다. 이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부산에서 서울이든 들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4월 11일 날 셀트리온의 공매도 수량이 22만 4천 주예요. 그죠? 22만 4천 주. 그리고 4월 12일 날 39만 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공매도를 그냥 막 무차별하게 공매도를 친 거예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 하한가 4방 맞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가 이제 셀트리온이 수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회장이 해외에다 공매도 때문에 못하겠다. 지분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다가 매각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기관들이 공매도를 안 했으니까 내국인들은 이 공매도를 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었어요. 다 해외.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경쟁사들, 뭐 경쟁사들이라고 없지. 셀트가 바이오시밀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을 개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오리지널, 뭐 존슨이니 화이자니, 그죠? 로션이 이런 데에서 공매도 하는 거 아니냐. 셀트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오인을. 근데 서 회장은 반대로 그러면 오히려 이 셀트를 매각을 하면 외국 회사가 공매도를 쳐서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국내에다가 파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이니 뭐 LG니 SK, 한미, 동아 전부 다 바이오시밀 한다고 처치될 텐데 그렇잖아요. 옆에 동아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한미약품, 뭐 대홍제약 바이오시밀 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데가 그죠? 특히 삼성은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그럼 국내에다가 파는 게 맞죠. 근데 왜 해외에다가 매각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매도 주체는 누구예요? 국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만 기억하십시오. 자,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로 냅다 치면서 그죠? 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2018년도예요. 그죠? 2018년도라고 하면 셀트가 가장 화려한 부분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 이때도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죠? 막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었죠. 이때는 한 번은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이때도 이제 20만 5천 원대, 20만 원대 이 사이였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11월 9일 날 그죠? 이때 이제 공매도가 26만 주. 그리고 11월 12일 날, 월요일 날이었어요. 이때 69만 주를 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3일 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52만 주를 쳤어요. 그럼 이제 좀 공매도가, 그죠?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뭐, 여전히 크죠? 엄청나죠, 이것도.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들요. 이게 이제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셀트의 공매도 뒤에 자금줄은 600조다. 지금은 이제 한 700, 800조 정도 가깝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600조 그룹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20만 500원인데 어제 신기하게 저도 이걸 제가 신기한 게 우리가 금요일날 셀트의 종가가 20만 500원이니까 이때도 20만 500원 그 다음날 뭡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희망사항이에요. 월요일날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자, 이때 이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앞에는 2013년도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는 그러면 그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12년도 그죠? 지금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여러분 그죠? 10년.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강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강의. 자, 항상 이때 이제 워낙 주위에서 이제 시장에서 언론들은 정권가에서는 그죠? 셀트리온을 이제 분식회계다. 왜 니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레키노나를 수출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그 사항을 이거하고 뭐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죠? 아직까지 뭐 생산만 엄청나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이 생산을 하기에 앞서서 그죠? 미리 이제 파트너사와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참 이때도 이 호스피라가 지금은 이제 화이자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호스피라는 미국의 이제 회사가 그죠? 이게 이제 테바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은 그 뭡니까? 제네릭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셀트리온과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2015년도에 이제 화이자가 이걸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호스피라를. 그러니까 이때 이 계약금을 놓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야, 니들, 시장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자, 셀트리온이, 아니, 램시마 하나 수출도 안 하는데, 그죠? 판매가 안 되는데, 지금 임상 단계만 진행하고 있고, 임상 2상, 3상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 매출이 나오는 거는 헬스케어로 넘기면서 어쨌든 한 거니까, 그죠? 만약에 그걸 헬스케어가 없었으면 셀트가 한다면 그건 분식회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제조업과 또 제약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길어지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이 호스피라라는 회사가, 그죠? 셀트리온을 뭘 믿고 해줬겠습니까? 자,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테슬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우리와 차이점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 회사의 성장과 기술력을 믿고 호스피라는 뭡니까? 그죠?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조건이 바로 그거였죠. 자, 니들이 임상 1상을 진행하면 내가 또 계약금에서 얼마를, 또 2상을 끝나면 3상을 끝나면 판매가 시작되면 얼마를. 자, 그러면 우리한테 판권을 줘라. 언제까지. 그죠?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을 뭡니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가 1분기든 2분기든 뭐 임상 2상 진행하면 또 램시마도 마찬가지지만 뭐 트록시마가 됐든 허즈마가 됐든 이런. 근데 이게 이제 한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러면 한 15개 정도 파트너사가 있었으니까. 뭐 일본에 니폰 가야쿠도 있었고 뭐 터키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터키가 됐든 헝가리가 됐든 이기스사라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로 통해서 계약금을 받은 부분이 이제 매출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니들 물건도 안 팔았는데 왜 매출이 나오느냐? 그래서 분식회계 아니냐?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셀트의 과거. 제가 그래서 그런 강의를 지금도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셀트 너무 아쉽죠, 그죠? 왜 이렇게 좋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친구 상철이도 저한테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이렇게 나라에서 이따구로 행동을 하고 주가를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하느냐?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있잖아요. 이 램시마가 셀트리온에 처음 유럽에서 승인을 받기 전이에요. 이때 승인 받기 전이에요. 이게 신문이 언제입니까? 승인 받고 나서구나. 2014년도 6월달인가 승인 받기 전이네, 그죠? 셀트리온에 2013년도에 받았구나, 그죠? 2013년도. 저도 막 그래 13년도 6월 30일 날 받았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안 팔리는 거예요, 그죠? 유럽에서 뭐 승인 났다고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이거 잡아 까고 앉았고, 언론에서는. 그죠? 이 팔리지도 않는 거를 주가 사기 아니냐, 이거 아니잖아, 결국은. 너 서정진 너 사기꾼이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램시마 그거 만들면 성공하면은 막 팔려가지고 매출 팍팍 나온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이거 매출, 야, 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팔리잖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막 까고 앉았고, 마치 이거를 팔리면 안 되는 것처럼 진행을, 언론들은 그렇게, 정권가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뭡니까? 이게 왜 세계 최초니까 그런 거예요. 셀트리온이 만든 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무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판매 자체가.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바로 팍팍 팔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옆에 있는 이 저길 과연 돌아갈까? 갈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해외의 이런 과학자들은, 그죠? 전문가들은,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제품이 앞으로 약가도 인하시킬 것이고, 효과도 똑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계에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오히려 홍보해주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2000 언제 신문이냐 하면요. 2012년도예요, 여러분. 12년, 그러니까 13년도겠죠. 2012년도 10대 뉴스에 있잖아요. 그죠? 톰슨 미디어 그룹, 왜, 바이오 월드에,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 지금 셀터를, 여러분, 이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지금 이렇게 사 놓으시면 앞으로 대박 날 겁니다. 이때 주가가, 2만원, 3만원, 4만원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톰슨 미디어 그룹에서 말입니다. 이런 셀트리온의 항상 이제 10개의 뉴스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가 4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입니다. 그죠?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이때 했던 강의 내용이에요. 그죠? 2012년도, 그죠? 3년도에 갔던 강의죠, 그러면.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강의를 또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2만원, 3만원, 4만원대 앞이 안 보이던 시절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세 장을 다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니들 이거 해놓고 주가 못 가고 급락시키냐. 너 사기꾼 아니냐, 이 새끼야. 그거 지금도 그 당시에도 똑같았다니까.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이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까? 지금 듣는다면 지금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때 셀트리온 제가 이제, 자, 이게 바로 그게 분식이에요. 이게 분식 시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 2014년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매출이, 수출이 안 됐죠? 램시마가 팔렸습니까? 안 팔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호스피라라는 이런 파트너사들이 뭡니까? 임상 1상이 끝나면은 얼마에 계약금, 임상 2상이 끝나면 얼마, 3상이 끝나면 얼마, 허가가 나오면 얼마, 허가가 끝나면 모든. 그러니까 허가가 끝나니까 뭐예요? 이제 2014년도 되니까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판매하거나 그런 영업이익 부분이 고부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셀트리온은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낮아질 거예요. 또 특히 케미칼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만 받은 거잖아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또 유럽이 됐든. 그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뭐예요? 시장에서는 분식이 아니냐, 니들. 아니, 물건도 어떻게 안 팔았는데, 생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느냐. 그죠? 그럼 이제 2015년, 16년, 이때는 뭐예요, 이제? 이때는 수출이 막 팡팡 되잖아요. 램시마가 유럽에서 막 풍풍 팔리고, 그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트럭시마가 팔리고, 허즈마가 이제 팔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말 그대로 분식이에요.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분식하는 회사죠. 아니, 판매가 안 되는데, 허가도 안 났는데, 이 매출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셀트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지금 투자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주가 빠지면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하한가 4방 맞았어요. 그때 투자자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하한가를 한 번도 안 쳤잖아, 지금은. 그죠? 제가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항상 셀트에 대한 긍정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부분은 그냥 내가 참조할 뿐이에요. 그죠? 긍정보다도 부정이 많으면 그런 주식을 팔아야죠. 투자를 철회해야죠. 그죠? 그러나 셀트는 여러분들 부정보다는요, 긍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항상 어떤 주식이든 삼성전자는 안 그렇고 하이닉스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자, 삼성전자 앞으로 좀 보십시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거 이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이 램시마 SC가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승인이 나서, 그죠? 나서 이제 판매가 지금 되는데, 부족해요. 생각보다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죠? 팬데믹에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휴미라? 이것도, 그러니까 이때도 휴미라 임상할 때예요. 이것도 이때 임상할 때예요. 이때 판매된 거는 뭐냐면, 그냥 램시마하고, 트룩시마하고, 허즈마예요. 이 세 개만 그것도 어디서?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판매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주가가 지금처럼 비쌌을까요? 이 당시에 5만원, 4만원, 3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뭐예요? 여기다가 램시마 SC도 이제 유럽에서 허가 났잖아요. 판매 좀 되고 있잖아요. 크지는 않죠. 올해 커야 되는데 왜 안 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큰 거예요. 그죠? 특히 얘는 뭐예요? 병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병원 가는 게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야, 이거 왜 잘 팔린다고는 왜 안 팔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테슬라는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좋아? 테슬라는 병원에 가서 차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바스틴. 결국은 이것도 좀 성공했잖아요. 미국에 신청했죠?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이 강의는 2014년도, 15년도에 한 강의예요. 그때 성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램시마 SC. 결국은 허가 받았죠. 휴미라, 고농도 허가 받았죠. 아바스틴 신청했죠. 그리고 이 세 개 돈 그렇게 많이 안 벌었지만 램시마든 트룩시마든 허즈마든 돈 벌고 진행되었었죠.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 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야 무슨 램시마 SC야 성공 안 될 거야. 휴미라 놀고 있네. 지금 휴미라가 되겠어? 아바스틴 욕 많이 먹었죠. 이제 겨우 승인 신청한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자, 이거는요. 제가 제 딸내미가 지금 대학교 올해 졸업반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딸내미가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이제 마치면서 대학 가기 전에 그때 한 2달인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죠? 그 어디서 했냐면 그 강남 무역센터에 이제 그 지하에 서점에서 했어요. 서점 앞에서 그 니아카 내 무서워가지고 지금 잠깐 무서워 죽겠어요. 니아카 앞에서 노트 팔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문고 영풍문고인가 아무튼 교보 무슨 문고 하나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서점이 하나 있는데 큰 대형 서점이 영풍문고인가요? 거기 앞에서 이제 그걸 아르바이트를 아빠를 절대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앞에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10시에 끝났는데 이제 태워 가려고 그 앞에 이제 와서 이제 서점을 잠깐 봤어. 보니까 이게 딱 그 책에 서예장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 앞에 이제 이게 책 이렇게 쭉 보는데 그래서 가서 봤죠. 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아래 쭉 넘겨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찍어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세상에 없던 시장을 개척.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기존에 있던 이게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요. 여러분들, 그냥 제약 산업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산업은 100년, 120년이 됐지만 전기차 산업은 불과
10년, 15년 밖에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셀트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응? 자, 2013년에 투자하신 분들, 2015년에 투자하신 분들, 2018년에 투자하신 분들, 자, 지금 2021년에 투자하신 분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종착역은 똑같을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종착역에서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힘들지만, 세상에 없는 일을 하는데, 없는 산업인데, 이걸 애널리스트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미국의 제약회사는 뭐 알겠어? 없는 걸 새로 자기들도 하는 건데. 자, 그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꾸 넘어가면 제가 아무튼 중간중간에 하나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뭐, 서두가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수 회장이 이제 이 JP 모건 컨퍼런스를 처음 이제 활동을 어쨌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 2000 이제 공매도 때문에 못해 먹겠다, 매각하겠다 잠적했잖아요. 그때 잠적한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영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램시마, 이쪽, 헬스케어 이제 직관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에 이제 간다면, 그러니까 JP 모건 컨퍼런스는 매년 컨퍼런스를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 셀트는 매년 그냥 가요. 다녀들 돈 내고 뭐 우리 여기 아부도 하고 줄서기도 하는데 셀트는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셀트가 수 회장이 했던 간담회에서 이제 비전 발표예요. 자, 여기서 다른 거 차지해 두고요. 자, 거짓말이죠, 이것도. 2020년 캐파 4, 5조 만들고 제약회사 만들고 경영 은퇴하겠다. 2020년까지. 이때 19년도니까. 자, 근데 2020년 21년에 올해 이제 은퇴를 했죠. 결국은 21년에 은퇴를 했어. 그죠? 1년 늦게 했죠. 캐파 4, 5조 아직 안 됐죠. 그죠?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에 1조 8천이니까 자, 뻥이야. 은퇴는 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직관체제 구축을 하고 램시마 SC 글로벌 직관체제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건 했죠. 램시마 성공해서 글로벌, 지금 램시마는 어쨌든 직관체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3공장, 4공장. 자, 3공장은 12만, 국내 12만 리터, 해외 24만 리터 총 구축할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3공장은 6만 리터짜리 짓고 있어요. 짓고 있죠. 자, 4공장은 지금 기반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것도 실현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국 합작법인. 자, 중국 합작법인을 하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지금? 램시마, 이거, 팬데믹 때문에 못했죠. 그죠? 팬데믹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뭐 터졌으니까. 그죠? 우한에서. 자, 셀트 우한에서 하려고, 공장 지으려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진행 중. 자, 2030년까지. 그죠? 바이오 시밀러 매년 한 개씩 개발하고 있죠. 지금 개발 계속 좀 하고 있잖아. 그죠?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자, 케미칼 성공했죠. 성공했잖아요. 또 누구 인수했습니까? 그죠? 잡다기 해야 된다. 인수했죠. 자, 그리고 미국의 홈케어 진단사업. 자, 진단사업 최근에 이쪽 누구하고 같이 했습니까? 휴마시스하고 같이, 그죠? 홈테스트기. 어쨌든 진단, 키트. 어쨌든 하고 있고. 뭐 앞에 이건 차후가 AI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 유럽 연내 성인 되었고. 소유와 경영 분리. 이사회 멤버로만 참여. 일단 아들 CEO 시키지. 아니, CEO는 아니잖아. 이사회 멤버만, 의장으로 멤버만 참여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말들은 많기는 해요. 자식 때문에, 이런 합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고쳐야 할 것이니까.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당장 투자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니까. 그럼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죠? 2019년도에 했던 부분도 1, 2년 늦게 된 부분도 있으나 진행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할게요. 하는 대로 그냥.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통과. 그죠? 이거, 제가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정치인까지 끼어들었기 때문에 더 심하고요. 이때도, 그죠? 이때도 셀트리온 뭡니까? 유럽, 한 달 남기고 지분 매각 왜 하냐? 이게 뭡니까? 셀트리온이 공매도와의 전쟁, 여러 가지 담보, 주식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 주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식 담보 받은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담보 받지 안 받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지, 지금. 뭐 회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주식 판권 재고 자산 분식회계 그때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죠. 공매도 존재 정말 봤잖아요, 여러분들. 공매도 때리는 거, 그죠? 주식담보대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많이 갚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죠?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합니다. 다 테슬라, 그죠? 참 부러웠어요. 이때 테슬라를 샀다면 지금 난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그쵸? 자, 이 테슬라라는 주가가 887달러 갈 때 그때예요. 그죠? 2020년도인가요? 그때만 샀어도 지금 대박 나지 않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를 다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 응? 그죠? 자, 테슬라 공통점이 뭐냐? 자, 전기차죠. 이거는 전기차. 자, 전기차는 여러분들, 이제는 좀 전기차가 뭔가 알겠죠? 만약에 10년 전에 전기차를 앞으로 만든다? 그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세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오 시밀러 한다?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무슨 바이오 시밀러? 오리지널이 있는데 짝퉁을 사 먹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산업하고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말 그대로 없었던 산업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에요. 그죠? 테슬라는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냥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 전기차도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갈수록 영역은 좁아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는 다른 거예요. 퍼스트 무버하고 후발주자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라는 것은요. 다음에 기회가 이야기 드릴게요. 두 산업 모두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테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테마 같은 경우도 어떤 뭡니까? 그 당시에 테마가 막 300달러일 때도 어떤 뭡니까? 애널리스트는 900달러 간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야? 100달러 간다. 응? 1000달러 했을 때도 뭡니까? 앞으로 3000달러 간다. 앞으로 200달러 간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림도 그렇잖아, 우리가. 주가, 30만원 가니까 목표가 36만원 했다가, 37만원 했다가, 지금 주가 20만원이니까 또 목표가 다 내릴 수밖에, 그게 애널리스트예요. 그거 보고 투자한다고요? 하십시오, 하실 분들은. 자, 공매도의 타겟.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테슬라와 셀트의 차이예요. 테슬라는 말 그대로 성장 산업의, 그죠? 주가가 버블을 일으키면 거기에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그죠? 성장 산업의 차익을 일부 물론 조금만 해도 있겠죠. 일부 외국계는 기관이든 그죠? 그러나 셀트의 공매도 몸통은 뭐예요? 셀트의 성장을 저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성장을 저지하고 상대로 뭐야? 나를 부각시켜서 나중에 그거 뭐 할까 여러분들? 응? 그 부분은 2021년에 드러나겠지. 자, 그래서 셀트의 공매도와 테슬라의 공매도는 다르다는 거. 그죠? 그래서 셀트가 좀 더 힘들고 있다는 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쇼커버 놔두고, 성장통 이후, 테슬라도 성장통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기꾼 소리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 급락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80 얘기는 시간 없어서 진행하고. 자, 이때가 이제 제가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보니까 244달러예요, 여러분들. 244달러. 이게 2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도 1000달러를 넘었잖아요. 이때도 이게 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 이 심정에서 여러분들 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응? 저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머스크도 뭡니까, 그죠? 심지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머스크를 놓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차 실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둥, 응? 똑같은 지금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테슬라가 2003년에 설립을 했어요. 셀트리온도 그 부근에 2003년도, 그죠?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걸 못하면. 자, 지금 이제, 이, 테슬라의 주가예요. 자, 이때 주가, 이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950달러 갔던 주가가, 300, 그죠? 300 몇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팬데믹이 있었으니까. 코로나. 그러면 원래 이제 성장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이 안 빠지죠.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도. 삼성전자 사실은 고점이 뭐 96,000원대에서 지금 7만원 깼으니까, 7만원 미치니까 삼성전자 많이 빠지.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애플보다는 뭐예요? 이런 성장 산업에 있는, 테슬라가 훨씬 많이 빠져요.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인대가 아니고, 셀트는 성장주기 때문에요. 그죠?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변동폭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 구간대가 2019년도예요. 이때도 주가가 900달러에서 말 그대로 300달러까지 빠졌을 때, 그때예요. 주가가 완전 급락을 한 거죠. 그죠? 반토막, 응? 이때는 반토막 반토막.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왜? 성장산업이었으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보십시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때 주가가 거의 1000달러 근처에서 거의 300달러, 350달러까지, 250달러까지, 350달러까지 그냥 급락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인내 참고. 자, 또 여기 최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셀트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겪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정맥에서 피하러 오는, 그러니까 정맥은 지금 나름대로 램시마가 됐든 트록시마가 됐든 허즈마가 됐든 실적이 좋아요. 특히 뭐 미국에서도 지금 펄펄 날고 있고 이제 날아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였습니까? 피아 쪽에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이게 지금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특히 유럽이 뭐예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영업을, 그죠? 평상시보다는 정상으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이 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성장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죠? 그럼 코로나 끝나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심을 생각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게 허가 났을 때를 생각하세요. 램시마가 허가 나기 전을 생각하시고, 트룩시마가 허가 나서를 생각하시고, 미국은 신지럽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지배구조? 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퇴진했잖아요. 경영에 대한 불신은 테슬라의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그죠? 일어났어요. 자, 개인 갈등. 지금 개인 갈등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과거에 제가 이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에 30만원에 35만원에 들은 아마 개인 투자자도 계실 거예요. 그럼 35만원에 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뭘 보고 들어왔겠습니까? 단순하게 저는 치료제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치료제 결론 날 때까지는 계시다가 치료제 결론 나면 그거 그냥 하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를 투자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셀트의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고 오신 분들은 잘 버티면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죠? 셀트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 여러분들, 셀트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램싱과 트럭시 앞에 쭉 제가 봤죠? 그죠? 지금 앞으로 또 CTP 16 이것도 됐죠, 이제? 43, 42 쭉 있죠? 매년 한 개씩 만듭니다. 이게 바로 셀트의 퍼스트 무브로 가는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 가지고 매출을 1조 5천씩 1조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제가 실적 보여드렸죠. 자, 지난해 2020년도에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7천억이에요. 이걸 분식입니까? 자,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죠? 뭐 1,000억, 2,000억 할 때는 그런 분식이라 볼 수도 있죠. 왜? 판매가 안 됐으니까. 지금 뭡니까? 유럽으로, 미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놈들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하면 안 되네. 정부 보조하면서 타는 거 아니에요. 못 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앞에 세장이 말했던 부분들이 물론 시기적으로 1년, 2년 늦을 수도 있어요. 또 늦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면 굳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냥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안 들으면 돼. 왜 제보고 방송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데 그렇게 권한을 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 긍정적인 셀트에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강의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의를 기분 좋게 나쁘게 여러분들 때로는 또 나쁠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 잔소리가 길었죠.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2013년도를 생각하시고 14년도를 생각하시고 2018년도를 또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금방 지나갑니다. 자, 유럽 성인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잠깐 딱 요 셀트에 대한 초심, 지금 테슬라 요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